일본어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격언입니다. 와인을 마실 때 이 말을 건배사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비노는 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태리에서 아직도 비노를 와인으로 말합니다. 베리타스 진리가 있다 혹은 진실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와인을 마시면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진심을 말하기가 좋다. 우리가 왜 알코올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 진심을 털어놓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 진실이 쉽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거나 비즈니스에서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 이 와인과 함께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비노 베리타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취중 진담이라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또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와인에다가 물을 좀 타가지고 연하게 해가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토론을 즐기고 철학을 얘기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포지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함께 마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와인을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이 취하는 것을 굉장히 최대한 배제하고 연하게 타서 서서히 취해가면서 그 향과 분위기를 즐기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했던 그런 문화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걸 느낀 게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그리스 국내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는데 사람들이 비행기 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상 중에 이제 테스 형도 나오고 이렇게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유럽의 지금도 심포지움이라는 거는 요즘 학술 토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 이러한 와인의 유럽 문화의 뿌리, 서양 역사와 함께하는 와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 와인을 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사로 한번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비노 베리타스. 인비노 베리타스. 감사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예술문화재단의 와인 인문학 초빙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원래 교사로서 10여 년부터 이제 와인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근 후에 와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입문 과정부터 마스터 과정까지 전 과정을 이수하고 수석 졸업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와인 강의를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와인에 빠진 저한테 이제 그런 제의가 들어오니까 좀 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은 내선 주조 회사 CEO로 되셨거든요. CEO면였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국내 최초로 와인 학교를 설립하시고 와인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제가 이제 와인을 공부하게 되고 와인 강사로서 이제 귀국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은 이제 어른들을 상대로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가르치면서 뜻깊은 인생 제2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와인을 가르치는 목적은 이 와인과 함께
이 맛있는 이렇게 향기로운 이 와인을 공유할 수 있는 와인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KPO 이 명강사 여러분들이 저의 와인 친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와인을 테이스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술은 굳이 테이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인은 그냥 벌컥벌컥 원샷 하기에는 너무 그 향기가, 그 향기로움이, 그 풍미가 너무 아까운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런 그 테이스팅 과정을 거치고 와인을 마시는 것이 이 에티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은 양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향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와인을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 향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을 테스팅하기 전에 뭐 양치질을 했다거나 뭐 껌을 씹었다거나 향수를 뿌렸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는 테이스팅을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그런 일은 삼가해 주시고, 일단 이런 투명한 유리 글라스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에 크리스탈이 좀 섞여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러한 그 색깔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글라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마실 때는 화이트 와인부터 레드 와인 순으로 마시고, 라이트 바디에서 미디움 바디, 풀 바디 순서로. 라이트라는 것은 가벼운 와인, 갈수록 되게 묵직한 그런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화이트 와인이 라이트 바디고, 풀 바디는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인을 교체할 때, 이제 이 와인을 마셨다가 다른 와인으로 바꿀 때는 가능하면 글라스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빵을 먹으면서 이제 다른 와인을 마시기 전에 이제 식빵을 먹으면 이 입안이 중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향을 맡을 때 약간 살갗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비벼 주시면 리셋이 됩니다. 향이 다시 한번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와인을 테이스팅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시각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와인을 보고, 제가 이제 와인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많이 따르면 안 되는 거는 스월링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 정도만 따르고, 스월링은 이렇게 하는 걸 스월링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글라스 안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월링. 그래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향을 이제 맡아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소용돌이를 하기 전에 일단 제일 처음에 그냥 따로 이렇게 밝은 그 빛에다가 이렇게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은 색깔을 보죠. 이 색깔이 짙은지 옅은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색깔이 연하다는 것은 그 포도가 자랄 때 서늘한 기후에서, 지역과 이제 기후에 따라서 포도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햇빛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에서 자란 포도는 껍질이 두꺼워요. 그렇다 보면 포도가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와인의 색깔이 되게 짙은 색깔이 나오고, 서늘한 기후에서 자란 포도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깔도 연합니다. 그래서 와인의 색깔이 또 연하게 되죠. 그래서 와인의 그 색깔을 가지고 품종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딱 보면 이게 좀 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그 되게 이제 짙은 색깔, 두꺼운 포도 껍질로 만드는 와인이다. 그리고 이제 연하면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포도다. 혹은 또 색이 또 연하거나 짙은 것에 따라서 숙성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한 와인인지 아니면 절정기의 와인인지 아니면 그
맛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와인인지 그런 것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와인을 이렇게 봤을 때 반짝반짝 이렇게 비친 이렇게 투명한 광택이 나는 거는 산도가 좀 있다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햇빛에 빛에 하거나 아니면은 백지나 흰색 테이블보에다가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보고 이 리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와인이 얼마나 젊은 와인인지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죠. 이 와인은 약간 젊은 와인입니다. 이 색깔을 보면 이렇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짙은 잉크빛에서 자주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루비색, 할수록 이렇게 점점 옅어집니다. 그런데 화이트 와인은 갓 담은 화이트 와인은 오히려 투명하고 그린색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린색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도에 따라서 숙성이 진행되어 가면 볏짚색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황금색, 그 다음에 호박색이라고 하는 아주 짙은 요거보다 더 진한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갈수록 색이 짙어지고 레드 와인은 갈수록 색이 연해진다는 거. 오래되면 색이 연해집니다. 이 많이 있었던 안토시아닌 색소가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 와인이 어느 정도 숙성이 진행된 와인이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까 스월링을 하다가 이렇게 불빛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줄줄 흐릅니다. 이 글라스 안쪽 내벽을 따라서 흐르는 거를 보고 그게 이제 와인의 눈물 혹은 와인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거, 그것도 와인의 테이스팅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보면서 와인의 눈물이 굉장히 많고 잘게 많이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 이럴 때는 농도가 짙은 거잖아요. 그리고 농도가 짙다는 것은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뜻이고,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것은 당도가 높은 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거나 알코올 농도가 높았을 때 이렇게 와인의 눈물이 많이 흐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코를 이렇게 깊이 박고 향을 맡아봅니다. 그러면 그 향이 1차 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코를 박고 처음에 딱 와닿는 그 향, 그런 것을 아로마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스월링을 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맡아보면은 그거는 부케 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향을 아로마 향, 그거는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들이죠. 이런 향들은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과일향, 일단 사과향이 제일 먼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운 지역이나 서늘한 지역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청포도는 시트러스 향이라고 해서 감귤 향이 나죠. 감귤 향이라는 거는 오렌지, 자몽, 라임 이런 시큼한, 상큼한 그런 그 향이 많이 나고, 열대 과일 향이 나는 그런 와인은 약간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 청포도.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 청포도는 파인애플 향이라든지, 그다음 배, 그다음 멜론 이런 향들이 납니다. 그다음에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향, 장미향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붉은 과실, 체리라든지, 라즈베리, 산딸기, 딸기, 스트로베리, 이러한 그 베리류 향, 붉은 과일 향이 나고, 또 어떤 더 진한 그런 와인에서는 블랙베리, 그러니까 검은 과실. 검은 과실이라고 하면 검은 자두라든지 블랙커런트, 오디 같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블랙베리 이런 거는 오디 같은 거거든요. 그런 향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검은 과일들 혹은 붉은 과일들 이런 향들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막 흔들어서 두 번째 맡았던 그 부케향, 부케향이라는 거는 왜 꽃다발을 말하잖아요. 꽃이 다양한 꽃들이 많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부케잖아요. 그래서 그
그 향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난다고 해서 부케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케향은 오크통 숙성을 통해서 오크향이라든지 참나무향, 그다음 뭐 이 오크통을 원래 이제 만들 때 그 연기에 그릅니다. 그래서 끓인 그 연기 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토스트를 굽는 향이라든지, 커피를 볶는 향이라든지, 또 바닐라 향, 초콜릿, 카라멜 그런 향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향을 즐기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테이스팅입니다. 우리가 미각의 90%는 후각에서 온다.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후각, 그러니까 풍미라고 하죠. 바람 풍자에 만미자. 이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향이 맛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맛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지내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맛을 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후각적으로 맡아보고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와인을 마시는 것은 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관찰하고 두 번째 색을 보고 두 번째 이제 향을 맡고 세 번째 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골프공 정도의 그 크기로 입안에다가 와인을 머금습니다. 한 5초 정도. 금방 꿀떡 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입안에 이걸 이렇게 와인을 입안 혀 밑에라든지 뭐 잇몸이라든지 입 천장까지 이렇게 꽉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머금고 씹고 굴리고 이렇게 계속 해야지 그게 더 계속 그 맛이 또 우러나죠. 제가 시범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입에 이제 넣습니다. 이야. 좋아요. 좀 짧게 했는데 공기를 입 안으로 들이셔야 돼요. 네. 머금은 상태에서 아. 와인을 입에 머금고 공기를 들이쉬며 그 공기와 접촉을 또 많이 시켜주면 또 새로운 향이 나고 또 새로운 향이 나고 계속 그렇게 돼요. 더 화려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금방 이렇게 꿀떡 삼키지 않는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와인이 이 바디감이 어떻다, 산도가 어떻다. 산도가 없는 와인은 별 볼 일 없는 와인입니다. 산도가 있어요. 상큼한 뭔가 이렇게 너무 쨍하면 그건 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당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타닌이라는 거는 입안에 머금었을 때 굉장히 떫은 느낌이 드는 거 있어요. 너무 떫으면 그건 또 크게 품질이 좋은 와인은 아니거든요. 혹은 이게 어린 와인은 되게 떫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숙성 과정을 통하다 보면 이 떫었던 이 타닌이 굉장히 부드럽게 실크처럼 바뀌고 표현할 때 뭐 실키하다 혹은 뭐 벨벳 같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닌의 느낌을 구조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도는 어떻다, 드라이하다, 약간 달다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죠. 맛을 보면서 이러한 그 당도, 산도, 타닌 이런 거를 이렇게 골고루 조화롭게 이렇게 돼 있는 와인은 균형 잡힌 와인이다.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 마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 향이 막 남아 있어요. 그런 거는 피니쉬가 좋다. 그러니까 지속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품질이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계속 그 향이 남아 있는 그런 와인은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고 과연 이게 내 스타일의 와인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색깔은 어떻다, 잉크빛이다, 자주빛이다. 이거는 조금 짙은 와인이에요. 짙은 색깔이에요. 품종이 두꺼운 껍질로 만든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마셔보니까 영한, 조금 아직도 더 숙성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약간 잉크빛은 지나고 자줏빛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직까지 조금 더 숙성을 할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로마는 이 말린 자두라든지 체리 향이라든지 붉은 바실 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키 향은 아까 스월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향으로서 카라멜 향, 초콜릿 향, 바닐라 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도는 드라이하고 알코올은 보통이다. 그다음에 바디감은 풀 바디다. 그다음에 산도는 중간이고 타닌은 벨벳같이 부드럽다. 숙성도는 내가 볼 때는 절정기간이고 영한. 그다음에 밸런스는 균형이 잡힌 맛이다. 지속력은 아주 있다. 피니시가 좋다. 여운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 와인에 대한 거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테이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테이스팅에 집중을 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계속 스몰링을 하고 있다든지, 또 코름에 킁킁거린다든지, 또 입으로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이제 공기를 안으로 막 들이키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대화가 끊기고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매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것이 이제 테이스팅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일단 시각으로 먼저 보고, 두 번째 향을 맡고, 세 번째 마신다는 거,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서 와인을 마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좋은 와인 생활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